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메이저 타로 카드 듣는 시간이 왔어요. 오늘 뭐 거의 다 들어오셨으니까 빠르게 화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오래 하시면 또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일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 먼저 해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요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들어가 볼까요? 뚜뚜뚜루루. 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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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갑자기 왜 슬라이드가 안 될까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공유돼 있고, 저희 아까 전에 녹화 눌렀죠? 네. 이게 불암산이었어요? 저 몰랐네.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냥 사진 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타로 기초 유니벌 웨이트.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이거 열심히 읽어보고 간데. 네, 웨이트 이제 메이저 카드 편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 질문 받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쭉 먼저 읽어드리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얘기하도록 해볼게요. 카드는 22장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타로 기초 용어부터 볼 거고요. 이제 리더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보통 우리 호박마녀님한테 리더라고 하는 게 그 리더십 할 때 리더가 아니라 이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 L이랑 R 다르죠. 읽어주는 사람. 그래 타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타로 카드를 이제 나와 있는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사람을 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커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답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상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시커라고 얘기하진 않고 내담자 혹은 상담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르카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메이저랑 마이너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비한 것들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고대부터 전수되어 온 신비로운 마법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아르카나는 0번부터 21번까지 로마 숫자와 카드마다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카드고요. 마이너 카드는 마이너 아르카나라고 합니다. 메이저를 제외한 나머지 56장의 수트 카드를 의미합니다. 내일은 이 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해서 배우실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수트 카드는 지팡이, 컵, 검, 동전. 영어로는 완드, 컵, 소드, 펜타클이라고 부릅니다.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트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수트 카드의 일종이고요. 여기 안에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앞에 들어갑니다. 킹 오브 완드, 킹 오브 소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킹, 퀸, 나이트,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혹 이제 예를 들자면 써낸문이라는 카드를 저희가 스토리로 했었는데 그 카드에는 나이트와 페이지가 나이트는 프린스로 페이지는 프린세스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카드 외에도 프린스와 프린세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혹시 카드를 봤는데 나이트와 페이지가 없고 프린스와 프린세스가 있다면 이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셔플이라는 거는 카드 자체를 섞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는 카드를 이렇게 우리 리더님이 내일 모레 리딩 수업 하실 때 카드 비춰주면서 하실 텐데요. 이렇게 쫙 카드를 바닥에 깔아서 펼치는 행동을 말하는 거고요. 리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연장선상이죠. 드러난 카드를 해석하는 것이 리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얘가 참 안 넘어가네요, 오늘. 자,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타로 카드는 78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장 아주 커다란 흐름, 커다란 영향을 나타내는 메이저 아르카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아르카나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큰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래된 카드 중에서는 이름을 적지 않은 카드도 있습니다. 그냥 로마자만 써 있다거나 아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메이저 카드들은 그 상징이 같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죽음 카드는 데스인데 이름을 적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카드는. 네. 어서 오세요. 네. 큰 흐름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메이저 22장만 가지고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초보자이신 경우는 이제 그 78장을 다 섞고 깔아서 그거에 대해서 다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메이저에는 조금 더 마이너보다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22장만 가지고 리딩,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요거 다음 이제 요거는 카드 이미지들 22장에 대한 거 나와 있는 거고요.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0번 풀부터 보겠습니다. 0번 풀은 보시다시피 0번이고 이제 처음 등장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는 새로운 출발,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뭐 어딘가 얽매여 있거나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시작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속박에서 탈출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사람이 보면은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데 보찜도 작고 준비된 게 별로 없다 보니 무모함이나 비현실적이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운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후에 살펴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남자가 백장미를 하나 들고 있어요. 요거는 하얀색 장미를 들고 있는데 자유를 동경하는 순수한 마음을 상징을 하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강아지가 있는데 동반자인 이 강아지도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순수한 동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옷에 보시면 요게 펜타클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펜타클이라는 게 동전이에요. 금색 동전이고 그거 자체가 긍정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봇집은 이 막대기에 빨간색 봇집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준비만 하였다라고 여정을 떠나는데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벽이에요. 이 남자가 서 있는 곳 자체가. 그리고 뒤로도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설산이 보입니다. 절벽을 일단 내려가기도 힘들겠고 설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는 긍정적인 보통은 카드입니다. 새로운 출발이고 속박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일이 그래서 보통 원만하게 풀려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금전도 행동으로 옮기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펜타클 자체가 이제 그 금전 자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이제 자유여행이나 낭만을 찾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행동을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 자유연애라고 하면은 여러분 연애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어 우리 입장에서 그냥 한 명씩 만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여러 달이 걸치시는 어장관리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연애 상대를 만났는데 뭔가 "요즘 만나는 상대가 어떤가요?"라고 봤는데 풀이 뜰 경우에 낭만적이지만 자유연애를 즐기는 그런 분일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건강은 정신질환 계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타로 카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가 좀 안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건강에 대한 거는 여러분 병원에서 꼭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꼭 뭔가 안 좋은 건강에 대한 게 나왔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자유로운 직업군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나 여행 관련업, 탐험가나 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대였고요. 다음 1번 매지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매지션을 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젊은 남자인데 조금 더 이제 청년이 되었죠. 1번은 최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영번은 이제 뭐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시작이라고 보면 여기는 갑오고 이제 처음 제대로 되는 시작을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창적이고 다재다능하고 말도 잘하는 달변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 바람둥이가 되거나 일을 할 때 사기꾼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내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도 많지만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 카드도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노란색 바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두 카드 다 지금 뭔가 색깔 자체가 활동할 것 같은 색깔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외양 카드들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옷은 빨간색과 흰색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위아래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천지인,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손 모양이고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아까 수트 카드라고 하는 거에서 봤을 때 소드, 완드, 컵, 펜타클이라는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타로에는 그 네 가지 원소가 네 가지 속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네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테이블 앞에 이게 완드고 소드, 컵, 펜타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갖추고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젊은 모습이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이제 숙련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세로는 창의력이 넘치는 하루, 인기, 원하는 걸 얻는다. 그러니까 뭐든 간에 조금 긍정적인 느낌이죠. 금전도 당연히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이룰 수 있고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 당연히 있습니다. 연애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의지로 얼마든지 그렇게 연애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은 이제 팔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 결림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두통과 위장 장애 있을 수 있고요. 서 있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가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이제 말을 많이 하시거나 이제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업계 쪽이 좋겠죠. 영업계통, 협상가, 화가, 의사, 엔지니어, 컨설트하는 직업들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굉장히 1, 2번은 굉장히 밝은 카드였고요. 이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은 하이프리테스 고위 여사제고요. 보시면 아까랑은 상반되게 약간 차분하게 가라앉은 색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자체가 조금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내향적인 면을 강조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신적인 힘, 지혜, 그리고 직관력, 그리고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플라토닉, 그리고 대신에 이제 내향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일 수 있고요. 자기 안에서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향적인 사람이 빠르진 않겠죠. 앞에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빠르고 행동하는 편이라면 여기는 느리고 행동보다는 신중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양쪽에 두 기둥이 있어요. B랑 J가 써져 있는 흑과 백의 기둥이 있고요. B는 보야스, J는 야곱이라고 해서 악마와 천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악을 상징하는 요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여성의 손에 들려있는 토라라고 써있는 문서를 보면 이 토라 자체가 유대인들의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문서운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이 흰 옷 겉에 다시 푸른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고 본인의 마음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달이 있고요. 뒤쪽으로는 석류가 있는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는데 이 사람 자체는 여성성은 내려놓았지만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가 뒤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임신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아주 빠르게 되는, 만약 임신에 대한 걸 물어봤을 때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빠르게 임신이 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면 임신이 가능할 것 같다. 요 정도로 리딩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운세는 지혜롭게 행동해라, 신중하게 행동해라. 뭐든지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하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운세가 나오고요. 금전은 돈에 대한 집착. 보시면 여기 위에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얼굴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있으신 분들은 뭔가 내적인 욕망이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약한 금전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극적이고 플라토닉, 비밀주의 이런 거니까 비밀 연애, 플라토닉 사랑 혹은 연애 자체를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여성 질환, 신경성, 소화 장애, 드러내기 싫은 질병군. 예를 들면 치질 같은 거. 그런 거. 여성 질환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사람이 소극적이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이나 소화장애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직업으로 추천하는 거는 종교 관련 직업이나 간호사, 카운슬러, 연구직 등이 있습니다. 앞에 두 카드와 다르게 좀 냉정해 보이죠? 잠시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카드죠. 3번 황후의 카드입니다. 앞에와 다르게 이 여성은 굉장히 화려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에 쓰고 있는 보관부터 시작해서 얼굴에 화장이라던가 옷 자체도 전혀 다르죠. 목에 있는 진주 목걸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카드의 제일 큰 키워드는 어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와 같은 카드고요. 그래서 풍요롭고 이 근처로 보리밭과 숲과 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풍요롭고 소망, 그리고 이 입고 있는 옷이 드레스가 아니라 임산복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카드라고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푹신한 쿠션 위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화려하시죠? 딱 봐도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까 좋은데 너무 쉬시다 보니까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라기보다 이제 자기 거에 대한 소유욕이 이 황후는 굉장히 강해요. 자기 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황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도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고요. 보시면 이제 숲과 보리밭 아까 얘기 드렸는데 요거는 평온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 옆에 보시면 하트 표시 안쪽에 금성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성기호 자체는 여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비너스를 상징하는 금성기호로 여성스러움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 있는 옷이 임산복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의미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와 평화, 인내심을 상징하는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세를 보자면 이 카드도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성취하고 만족스럽게 뭔가 흘러가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은 당연히 이렇게 풍요로우니까 금전이 따르겠죠. 그리고 연애도 이제 육체적인 사랑, 마음이 넘친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이고 임신과 출산. 네. 뭔가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고 나왔는데 황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어머니같이 푸근하게 날 좀 품어주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여성 질환,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과 무릎 관절이 있는데요. 이 카드에 키워드에 보시면 게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데 게으르면 우리 비만 올 수 있죠. 그래서 비만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살이 쪘을 경우에 무릎 관절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으로는 이제 주부, 보통 어머니들 하시는 것처럼 집에 관련된 일, 그리고 여성 관련 직업군, 패션 계통, 선생님 같은 것들이 잘 맞으십니다.
자, 그리고 4번 황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너무 빠르면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속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황제입니다. 아까와 상반되게 딱 분위기가 이미 딱딱해졌죠? 여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련하고 집행력이 있어요. 그리고 강한 추진력, 완성, 대신에 이제 자기가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고집스러움이 있고요. 자기 혼자 이끌어 가다 보니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그림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옷을 입고 있는데 붉은색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붉은색이 정열의 힘, 정열과 힘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아직 보기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본인이 힘을 다 갖고 있고요. 당당한 지배자를 상징하는 옥자와 붉은 산이 보입니다. 저 뒤로도 이렇게 산이 보이시는데 근데 당당한 지배자긴 한데 이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이거 자체도 다 돌이기 때문에 돌 의자나 요런 데 편하게 앉아 계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리키는 앙크 십자가. 여기 있는 요 동그랗고 십자 모양이 우자로 보이시죠? 예, 긴 우자 같이 보이는 게 앙크 십자가입니다. 이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단단한 갑옷.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되는 자수성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운세에서는요. 오늘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나 인정을 받거나 도움이 혹은 내가 주는 걸 수도 있지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카드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나옵니다. 그리고 금전은 자리가 이미 황제잖아요. 당연히 금전이 따르십니다. 그리고 연애는 이 사람이 고독하고 고집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불장군이나 이기적인 기질처럼 보이실 수 있고요. 남성분이라면 특히나 마초 기질이 마구마구 발현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를 지금 나중에 사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했는데 봤는데 이 카드가 나오실 경우 연상의 남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서는 노인성 질환과 심근경색, 불면증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라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추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면증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업으로 추천드리는 건 국가 관련 일, 고위 간부, 부동산업, 법관, 정치 등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다음이 안 넘어가네요. 네. 5번 이제 6번째 카드죠. 교황의 카드입니다. 이 교황의 카드는 똑같이 남성의 카드지만 보시기에 보시면 이 황제와 교황은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저기는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 보시면 여기는 정신적인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이 밑에 두 사제가 보이시죠? 이 두 사제와 이 교황과의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연합, 제휴라는 그런 키워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소개를 해주거나 소개를 받을 수 있는 소개팅, 중매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환 카드들이 조언은 잘해주는 카드인데 실제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약간 뒤로 빼는 단 소심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인간의 두 가지 본질인 순수한 열정을 나타내는 사제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여기 장미와 백합이 보이세요. 그래서 그 순수한 열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쇠가 여기 발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발밑에 있다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다 내 발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붉은 예복을 입고 있죠. 사실 요번에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 그 장례식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빨간 예복을 입은 교황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사실. 주교님이 이제 약간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걸 입고 나오시긴 했는데 거의 다 검은색이나 약간 어두운 색깔 옷을 많이 입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요런 붉은색이 예복으로 입었을 때 내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왕관이 크시죠? 인정 욕구가 강함을 나타내 주는 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세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조언을 내가 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연결이 되거나 내가 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운세에선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금전은 그냥저냥 보통의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 같은 경우는요. 아까 위에 소개팅 중매 보셨죠? 소개팅 중매, 누군가한테 소개받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연애, 그리고 교황이기 때문에 이해심은 많아요. 어쨌든 간에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해심이 많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이 교황도 어깨 결림 있고요. 저 무거운 난간을 쥐고 있으니 목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두 사제들 너무 안타깝지만 스트레스성 탈모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성 탈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으로는 이 사람도 종교 관련 교육자, 중개인, 중매인, 변호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러버스 카드입니다. 연인이에요. 지금 보시면 연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일단은 벌거벗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중재자 같은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연인 카드는요. 사랑의 전달자가 굉장히 큰 키워드예요. 사랑이 굉장히 큰 키워드고요. 인간관계의 친화력, 그리고 유혹, 호기심, 그리고 인간관계를 많이 맺다 보니 상처받기 쉬운 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러 온 천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왔고 그 날개가 약간 붉은색과 보라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욕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남녀는 아담과 이브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선악과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 뱀이 있고 여자에게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욕망과 유혹을 부추기는 뱀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선악과 옳고 그름과 지혜를 상징하는 과일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의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보고 있고요. 여자는 천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연애에 보시면 삼각관계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세는 긍정적이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대신에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부딪힐 수도 있고요. 뭔가 관계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운세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운으로는 지금 전달자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애는 외모 지향형 사랑이에요. 그리고 소개팅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각관계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심장 여러분 좋아하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죠. 그래서 심장, 정맥계통, 순환기계통 다 그런 이제 혈액 관련 아니면은 그런 정맥, 동맥 이런 계통의 다 질환이죠. 그리고 서 있기 때문에 허리 또는 다리 관련 질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중개인, 패션 디자이너, 예술가, 연예인, 로비스트 등이 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리더님은 성격수가 6번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몹시 좋아하시고 아끼세요. 네. 자, 그리고 7번 네, 전차고요. 이 전차를 보시면 이제 젊은 왕자가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력이 좋고요. 목표에 집중하는 걸 잘합니다.
대신에 앞에도 스핑크스가 있기 때문에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이 두 마리가 통제가 안 되면 마차가 갈 수 없겠죠.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보면요. 명예와 인기를 상징하는 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별들 엄청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머리에도 있고요. 그래서 명예와 인기를 전부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별들은 많은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명예와 인기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금색 바퀴 두 개가 이렇게 전체 옆에 보이시죠? 그거는 우주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이따가 10번 그 운명의 수레바퀴 가시면 요 바퀴를 또 하나를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차에 그려져 있는 문양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통 휘장을 갖고 있고 뭔가 문양을 갖고 있다는 거는 집안이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집안의 문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견장의 달, 견장이라 하면 여기거든요. 여기 있는 달은 섬세하지만 섬세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핑크스는 일단 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흰색과 여기도 검은색으로 딱 극명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적인 욕망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조율해야 본인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겠죠. 운세도 대체적으로 그래서 긍정적이고 뭔가 이겨낼 수 있고 최고가 되고 내가 이기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동이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도 일이 잘 풀리고 지금 이렇게 명예와 인기가 있다 보니 잘 풀리겠죠. 그리고 연애도 소개팅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전차처럼 들이미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차처럼 떠나갈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잠깐 머물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적극적인 사랑일 때도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좀 다양한 연애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뒤 카드를 잘 봐주셔야 되고요. 리딩을 하실 때 건강에서는 이제 멀미, 차에 타 있으니까 좀 멀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저기 이동하니까 전염병, 그리고 근육 관련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알맞는 거는 이제 운송 관련업, 그리고 여행 관련업, 유통업도 괜찮고요. 군인, 경찰, 경호원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지키고 경계하는 그런 업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의 숨겨진 성격수가 7 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2 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뭘 하면은 자꾸 이렇게 막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정리하고 막. 그래 가지고 그게 이것 때문에 비롯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저의 숨겨진 성격수가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8번 힘 카드입니다. 여기 힘 카드를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정신적인 내공이 있고요. 의지와 집중력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욕구를 절제하는 카드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여자분이 이 사자를 거의 강아지 다루듯이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내가 사자 입장이면 지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자를 어 뭐라 그러죠? 조율? 걔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조련, 단어가. 조련. 그래요. 조련. 조련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함도 이 키워드에 나타납니다. 네. 적절한 멘트 감사해요. 그래서 인제 요 그림을 보시면요. 전차 카드와 같이 뭔가 힘을 상징하는데 전차는 외부로 드러난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렝스 힘 카드는 내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내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자분을 보면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신이 순수하고 순결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욕망 또는 외내부의 위험스러운 일, 뭔가 위험하다는 게 있으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사자입니다. 그리고 화는 기운과 성스러움,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다루고 있지만 내가 사자가 되거나 이 사자가 오히려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는 뭔가 잘 절제가 안 돼서 좀 지배당할 수 있으니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운세도 보시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섞여서 일어난다고 나와요.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그래서 금전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고 본인 노력을 얻어내야 돼요. 누군가 아까 러버스는 연인이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본인의 노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도 인내가 좀 필요하고요. 힘든 과정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 관련해서는요. 치과 왠지는 아시겠죠? 이 사자의 이빨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 관련해서 근육계통 질환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으로는 여기 나오네요. 동물 조련사, 수의사, 치과의사, 운동선수, 대변인 같은 것들이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9번입니다. 헐밋이고요. 이 은둔자예요, 은둔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이 굉장히 뒤쪽으로 보면 뾰족뾰족 높잖아요. 그 뾰족한 산 위에서 등불을 하나 들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지금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키워드로는 지혜, 전문가, 현명, 내적인 삶, 신중함, 고독함, 답답함 등이 있습니다. 사실 본인보다는요. 주변이 답답해요. 이 사람의 표정 자체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나이 든 모습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설산에 아무것도 없죠. 자기가 절정에 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팡이는 이제 순례자의 지팡이로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반적인 색상들을 보면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답답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설산에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고독한데 그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요 별 보이시죠? 요게 이제 세상을 좀 비춰주는 별이라 우리가 또 뭘 물어보면 우리 전문가들이 또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잘 세상을 좋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세로는요. 조용히 지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나 명상으로 자신을 돌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당연히 이제 지혜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건강으로는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시력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산소 쪽은 높은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 든 모습을 보고 노화와 치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속세를 떠나는 수행자 그리고 고시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연구직 교수, 천문학자 등 뭔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번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아까 그 한쪽 바퀴를 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10번이 운명수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바쁘세요. 이동이 많고. 그래서 키워드도 보시면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기, 운명적인 만남, 문제 해결, 순환, 반전, 끈기가 없을 수 있어요. 약간. 네. 왜냐면 계속 뭘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 안에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약간 심플한 그림들에 비해서. 그래서 수레바퀴 자체는요. 주기적인 순환과 변화, 생성, 숙명, 그리고 활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뱀이 있죠? 뱀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하락기 혹은 유혹, 지혜를 뱀 자체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 위에 있는 파란 이 생물은 스핑크스예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서 맞춰보라고 했던 그 동물이기 때문에 신비주의 또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생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독수리부터 보면 직관력과 통찰력을 나타내고요. 사람은 뭔가 정신적인 내면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자는 추진력과 실천력을 나타내고요. 황소는 내가 그걸 얼마나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황색 생물은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신 아누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 오면 또 나쁜 일이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변화가 있다가 운세입니다. 이동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금전은요. 이 원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막힘없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애도 관계의 전환 또는 위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늘이 내려준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따단 뜨면 기약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건강으로는 순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순환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은 가업을 잇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생물학자나 유전공학, 영상 분야 등도 괜찮습니다. 11번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일단 대표적인 키워드가 균형과 조화예요. 그리고 해결사, 책임과 의무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일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이 그러다 보니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칼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칼 자체가 결단,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분석을 하는 분석을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기둥도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색깔이 검고 어둡지는 않은데 정의가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 이 기둥 자체가 선악을 그냥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라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게감이나 신뢰감을 주는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혹시 남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여성입니다. 살짝 보면 가슴에 굴곡이 아주 살짝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입고 있는 옷 중에 붉은색과 초록색 겉옷이 보이실 텐데 붉은색은 적극적이고 당당함을 나타내고요. 초록색은 굉장한 이성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어딘가 높이 올라가 있고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높고요. 고귀하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는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전은 맞아요. 남자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옷이 펑퍼짐하고 하다 보니까 네. 하지만 여자입니다. 그리고 금전에서는 소비에서는 절제를 좀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좀 써야 하고 행동의 결과만 취득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의 금전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애로는요. 신중한 연애, 성실한 연애. 아까 보셨죠? 책임과 의무 있잖아요. 책임 있는 사랑, 스킨십도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지 않을 거면 스킨십 잘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건강으로는 허리, 눈,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고 앉아 있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눈도 약간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눈, 그리고 신장, 폐, 귀. 들을 일이 많고 말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법조인, 세무사, 소송 대리인, 경매인, 분석가, 평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절반이 넘게 왔어요. 절반이 왔어요. 이제 1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고요. 요 거꾸로 매달린 남자를 보시면 제일 큰 거는 정체. 어디 이동할 수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체 그리고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역발상적인 카드고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뭔가 어려움이 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풀릴 때까진 견디고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나무가 보시면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초록색 풀이 막 아직 자라고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나무가 주는 암시 자체가 풍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매달려 있지만 굉장히 안쪽으로는 풍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암시가 볼 수 있고요. 손은 뒤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들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머리 쪽에 이렇게 광채가 나고 있는데요.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 후광이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는요. 정체되고 지체된다. 기다려야 되고 견뎌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으로는 금전이 이제 바닥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금전이 지체되는 건 바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고 잘 안 벌리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인내, 사랑의 정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도 희생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상태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은 퇴행성 관절염과 약물 중독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약물 중독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사회봉사, 희생이 좀 잘 되는 그런 카드라서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요가 같은 것도 괜찮고 여기 뒤에 나와 있죠. 희생이 필요한 직업군 등이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번 죽음입니다. 이 죽음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냥 요 카드 그림만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요런 이미지가 보이셨을 땐 그냥 '아 얘가 데스구나.' 요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죽음의 제일 큰 키워드 종결입니다. 예 종결이라서 이제 이제까지 했던 건 끝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출발을 하는 것도 나타내요. 그리고 끝내고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과도기도 나타낼 수 있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 종결과 새로운 출발에 그걸 합쳐서 심기일전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요 밑에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시체가 좀 보이실 거고요. 이제 끝이 났으니까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멀리 두 기둥 속에 태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 그래서 이 데스를 저 희망을 아예 무시를 하고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혹은 가르치실 때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 태양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희망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도 새로운 생명, 변화된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아이가 보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황제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걸 보시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나오면 "으헉." 이러지 마시고 '아 끝내고 뭔가 새로 나갈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운세로는 뜻하지 않은 정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게 막바지로 이걸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는 이제와 같이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전을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조금 힘든 상태일 때 데스 나올 수 있습니다. 연애로는요. 이별과 이혼이 기본이지만 재결합도 나와요. 왜냐하면 우린 새로운 출발이니까요. 이전까지의 그런 이별이나 이혼을 끝내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죠. 그래서 재결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요, 뼈 관련 질병, 암, 큰 수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사고 등이 있습니다. 뼈는 아시겠죠? 여기 기사가 뼈로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병 자체는 조금 큰 병들이 올 수 있어요. 데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게 건강을 나타내는데 요게 떴다라고 하시면 가능하면 조금 종합검진 잘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직업으로는 한의사, 간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침술사, 외과의사, 장애 관련, 퇴마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4번 절제 카드 볼게요. 보시면 이 절제 카드는 일단 중재자를 말하고요. 내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카드입니다. 우리 제페토에 보면 제페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템퍼런스가 밸런스라고 나와요. 그만큼 이 카드가 균형에 대한 거를 조금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캐릭터로 그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끌리는 감정, 적응과 조화, 계산적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천사 자체의 머리에 있는 걸 보시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산적으로 그렇게 굴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수련을 뜻하는 수서나 그림이 있고요. 이게 정화작용을 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좀 상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 컵 보이시죠? 컵. 요거는 저희가 4원소 중에 컵이 있다고 아까 처음에 1번 카드 말할 때 마법사 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컵은 인제 이 모든 타로 카드 중에서는 감정을 좀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지금 물이 아래로 흐르는데 한 방울도 흐르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균형 있게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포인트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로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융통성이 있고 좀 순리를 어 나타내는 이미지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고 있다. 여기 보시면 발도 한쪽은 땅, 한쪽은 물, 물도 이쪽으로 이렇게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운세로는 조화롭게 행동해야 하고 여유가 좀 필요하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 카드는 아니에요, 이 카드도. 그래서 금전은 열심히 노력하니까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연애는 이심전심. 자, 이 양다리가 있는데 왜 양다리일지 요 양다리가 다른 데가 있죠. 그래서 양다리.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 밸런스를 아직 맞추고 있는 사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그 사람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을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순환기 장애 좀 있을 수 있고요. 신장염, 저혈압, 그리고 물에 담그고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으로는 항공승무원, 해운업, 음식과 관련된 일, 물과 관련된 일입니다. 물과 관련된 일, 그리고 관리직 등이 있습니다. 관리직이 밸런스를 맞춰주죠. 네, 그다음 15번 데빌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어둡죠. 어두워요. 카드가 까맣게 칠해져 있고요. 우리 데빌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빌은 집착과 유혹의 대표적인 카드고요. 그리고 구속, 완고하고 강력한 의미를 좀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비밀 그리고 경고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러브 카드랑 비슷하게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가 아까와 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매여져 있죠. 응. 러브 카드는 조금 순수하고 축복받는 관계인데 악마는 이제 인간의 욕망과 욕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카드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남녀가 있지만 네, 굉장히 욕망이 강하다는 걸 꼬리에서도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밤의 유혹 또는 지하 세계를 나타냅니다. 이 검은색 자체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악마가 우리 카드 중에서요. 이 악마의 머리가 제일 커요. 굉장히 대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기로는 이 카드가 제일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마적으로 똑똑한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세로는요. 일단 유혹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를 뭔가 묶는 강력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사실 이렇게 보시면 사슬이 있는데요. 사슬이 얼마든지 자기 목으로 벗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리고 있는 그 유혹이나 욕심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경고해 주고 있고요. 금전적으로는 괴롭고 짜증나지만 돈 때문에 참는 어 그래서 우리 보통의 직장인들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이 악마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이 즐겁고 신나지만은 않잖아요. 그때 우리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당장 우리 애들도 그렇고 가정 생각하면 뭐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애는요 집착,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있을 수 있고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아까 전에 인간의 욕망과 욕정에서 나온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애증의 관계 그리고 성에 조금 내가 노예가 될 만큼 그거에 심취를 하는 경우에도 이 카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건강은 이제 천식이랑 기관지, 불면증, 신경쇠약, 히스테리나 중독성에 관련된 거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유흥 관련업 하면 좋겠죠. 워낙에 그쪽 할 수 있으니까 복권 판매인 그리고 사채업자 등이 있습니다. 뭐 썩 사채업자 하니까 그렇죠. 어, 요즘은 합법적인 사채업자들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근데 가족들이랑 하시면은 연월차를 안 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노동법 그걸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제 쪼끔 가족분들이랑 하시면 그냥 일 있다 그러면 적당히 쉬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제 16 번은 탑 카드예요. 보시면 이 카드가 22 장의 메이저 카드 중에 좀 제일 부정적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가 급격한 변화 그리고 충격적인 일 그래서 그 충격적인 일을 전화 위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재지변 정말 이거 너무 갑작스럽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것도 키워드가 있고요. 당연히 이별수에 대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있는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제 신과 같아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꽈과과과 하고 번개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는 자연재해 외부로부터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급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열심히 쌓아 놓은 공으로 올려 놓은 그 굉장한 명예에 대한 거 이 왕관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향력을 상실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탈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위복의 키워드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뭐 불꽃인지 물방울인지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세로는요. 갑작스러운 변화 또는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이 카드 부정적인 카드니까 딱 보는 순간 '어우 기분 나빠. 오늘 되게 나쁠 건가 봐.'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되게 나쁠 건가 봐.' 이렇게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좀 준비를 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위복을 시키시면 좋겠죠. 그래서 금전으로는요. 심각한 손실이나 금전이 정말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애도 이별수와 갑자기 연결이 끊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건강으로도 낙상, 교통사고, 화상, 폭발사고,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시면 아까 전에 심각했던 우리 어디죠? 여기
데스카드처럼 좀 검진을 잘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런 것들은 보시면 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으로는 건설업, 부동산업, 게임 관련 응급의학 또는 119 구조대원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많이 지나갔네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17번 스타 카드입니다. 스타는 일단은 기본적인 키워드 자체가 희망이에요. 굉장히 낙관적이고요. 그리고 스타성이 있다. 뭔가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성이 아름답게 저렇게 있죠. 아름답고 한 대신에 약간 허황된 꿈을 꾸는 헛된 꿈, 그리고 비현실적이거나 허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키워드 내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개가 물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죠. 그래서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카드고요. 요 뒤에 새 보시면 나의 동반자 혹은 조언자 같은 소울메이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체 여성은요, 진실하고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별이 노란색인 요 별, 특히나 명랑하고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는요, 고생 끝에 희망이 보인다.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이고요. 금전운으로는요, 나갈 때는 물처럼 나오고 들어올 때도 물처럼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나간다고 해도 들어올 때 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연애로는 사랑이 싹튼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귀엽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죠. 사랑이 싹튼다. 혹은 눈이 번쩍하는 첫눈에 반한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도 보시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한쪽은 땅에 한쪽은 물에. 그래서 양다리 키워드 있고요. 건강으로는요. 육체 피로, 생리통, 부인과 관련 질환 있습니다. 직업으로는요. 예술가, 연예인, 디자이너,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다음에 있는 달 카드 볼게요. 여기 문이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불안한 것들이 보이시죠? 뾰족뾰족하고. 그래서 감정이 불안하고 약간 변수가 있고 키워드 자체가. 그리고 달은 여성을 좀 많이 의미하기 때문에 모성애와 여성스러움 어 많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속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나타냅니다. 달 자체가 인간의 무의식 혹은 여성성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래서 미래가 긍정적이지만 가는 동안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이게 달이긴 한데 달이 여러 모양이에요 지금. 약간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보면 이거에까지 하면 태양 같기도 해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의 이중성을 조금 다 보이는 걸로 인해서 이중성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로는 길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 길을 말해 주긴 하지만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걸 멀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이 요 뾰족한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이 날카롭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요. 내 길을 막고 있죠. 그래서 가는 길이 일단은 어려운 거예요. 이 가재를 나로 봤을 때. 가재는 물에 사는데 일로 나와서 절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니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운세에서는요.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 그리고 관계가 조금 힘들 때, 그리고 냉정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금전도 변화가 심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좀 모으셔야 된다는 거 마구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애는요. 좀 내선적이고 변덕이 심한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관계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관계일 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거가 나왔을 때 연애운에 "내가 만날 사람 누구일까요?" 남자분이 물어보셨는데 아니면 여자분이 물어보셨을 때도 여성적인 뭔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울증, 히스테리, 정신과 관련 질환 있고요. 그리고 생리불순 요런 거 있어요. 여자들 생리를 하는 거를 월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리불순 나타나고요. 그리고 직업
드러내기 힘든 직업군으로 안마시술사 같은 분들, 그리고 점성술사 같은 분들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이에요. 굉장히 밝은 카드입니다. 아까 그 탑이랑 반대되는 굉장히 22장 중에 가장 밝은 카드입니다. 해가 제일 제대로 된 모양으로 이렇게 딱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 카드 자체는 성공과 풍요, 열정과 자신감, 에너지가 넘치고요. 요 카드도 임신과 출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운이 있으실 경우에 태양 카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태양이 굉장히 신이 주는 은총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징하는 것 자체가 뭔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와 활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명예와 성취욕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깃발이 보이실 거예요. 요게 굉장히 길고 이 아이가 들기에 무거운데도 이렇게 잘 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해바라기들이 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태양의 밝은 기운을 더욱 강조해 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아이와 백마가 여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으니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동성이 있고요. 뭐 대체로 부드럽고 순합니다.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좀 불안하게 앉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짝 보실 수가 있고요. 운세로는 그래서 대체로 좋은 소식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수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도 주변에도 도와주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의 축복도 받은 상태고 좋은 금전운입니다. 연애는 이상적인 배우자와 일편단심인 사람 혹은 보시면 연하예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했는데 황제를 뽑으면 연상의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고요. 태양의 카드를 뽑으시면 연하인 사람을 만나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키워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랑일 수도 있어요. 태양이 떠 있을 때만. 그래서 건강으로는요, 피부 질환, 호흡기 질환, 아토피 같은 거 있을 수 있고요. 직업으로는 아이와 관련된 직업, 이제 유치원이나 아동교사, 아동복 판매 등 이런 것들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2장, 2장. 이제 저지먼트 심판입니다. 보시면 이 심판 자체는 새로운 시작과 부활을 나타내고요. 재회도 나타내요. 그리고 뭔가 판결을 기다린다. 그리고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물에 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에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부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에.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결국 변동, 변화, 열정, 희망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이 있고요. 이 천사가 이렇게 구름을 입고 있죠. 요거는 편안함과 심리적인 안정을 상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생명력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아이와 백마는 앞에 써내서 잘못 붙여온 거라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뭔가 내 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로는요. 판단을 받을 일, 저지먼트니까요. 심판이니까요. 판단을 받을 일이나 내가 뭔가 판단해야 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식이 오는데 이게 앞뒤 카드를 보시면 어떤 소식일지 보통 나와요. 좋은 소식이거나 혹은 나쁜 소식이거나 보통은 좋은 소식일 확률이 조금 높긴 하지만 나쁜 소식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전으로는 그냥 보통의 금전운이시고요. 연애는 조금 기다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좀 되살아나는 사랑. 부활이니까요. 그리고 재회와 재혼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건강으로는 잇몸병, 호흡기 질환, 디스크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직업으로는 말에 힘이 있는 경우에 이 카드가 이제 저희
운명수건 성격수이신 경우에는 좀 말에 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말이 잘 먹힌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직업적으로 성우, 아나운서, 이벤트 사업이나 음반 또는 공연 관련 사업 같은 거 괜찮으세요? 자, 이제 모든 세계가 마무리되는 월드 세계 카드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세계가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표 달성, 완성, 성숙함, 그리고 이제 다 달성했으니까 또 새로운 걸 하는 새로운 시작도 있습니다. 이 카드도 임신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틀 안에 여자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틀에 갇힌다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도 4개의 동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여긴 사람이지만 네, 독수리는 똑같이 통찰력과 추진력을 말하고요. 사자는 리더십과 카리스마, 황제는 안정성과 신용, 재물을 나타내고요. 이 사람은 정신적인 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월계수 여기 이거예요. 요 겉에 이렇게 테두리 쳐진 거 그것은 깨달음과 돌아가는 우주의 순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양손의 지팡이는요. 지팡이 자체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걸 나타내주기도 하고요. 여기 매듭이 져 있죠. 월드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완성됐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성분이 두르고 있는 보랏빛 천은 신비, 권위, 그리고 유복한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카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궁금하신 점에 대한 설명은 우리 호박마녀님이 해주실 거예요.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업하느라 고생해주신 우리 호랭 씨님께 우리 큰 박수 좀 보내주세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쏙쏙쏙 키워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요거 기억하고 계셨다가 또 녹화본 드리니까요. 녹화본 보시면서 챌린지 기간 동안은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해 좀 드릴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잘하시죠? 네. 아마 쏙쏙 잘 들어가셨을 거예요. 어, 맞아요. 숨도 안 쉬고, 그죠? 맞습니다. 다 외워서 하려고 하면 카드를 사용을 못 하세요. 외워서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카드를 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한 장만 뭐 원카드를 뽑아보셔도 되고요. 3카드를 뽑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카드를 내가 뭐 오늘 하루는 어떨까라고 물었는데 카드를 한 장 뽑았는데 마법사 카드가 나왔으면 그 마법사 카드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한 장 한 장씩 익혀가시면 어느덧 78장의 카드를 다 익히시게 될 겁니다. 네, 듣기 잘하셨죠? 네, 맞습니다. 호린씨님 수업 듣고 싶어서 오셨대요. 호린쌤 정도 되려면, 잠깐, 네, 카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알 수 있어. 맞아요, 좋았을 거예요. 8번 힘카드의 리딩이 사자 입장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리딩 설명 조금 더 부탁드려요. 요거는 질문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에 나왔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자를 다루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다루어지는 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질문을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호랭쌤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리냐고요? 일단 강사가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1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 가능합니다.
78일 챌린지. 78일 챌린지도 괜찮죠. 자, 그래서 카페에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다른 거 올리느라 또 한 장 올리고 지금 안 올렸네요. 아, 네, 사자리 링크죠. 상대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다루어지는 또는 다루는 사람. 매일 한 장씩 그날 하루의 것을 보다 보면 읽는 스킬도 늘겠네요. 보통 한 장만 뽑아보면 되나요? 그 초보이신 분들은요. 전문적으로 원래 배우실 때 자격증 반에 오시면 제가 조금 스파르타로 저는 좀 시키는 편이에요. 지금 몇 분이 헉하시긴 하시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초보라도 조금 밀어붙입니다. 세 장씩 리딩 해보게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천히 독학하시는 분들은요. 한 장씩만 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카드여도 키워드가 상반되는 것도 많아서 적재적소에 부합한 리딩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리딩 수업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각 자리가 또 있습니다. 배열법에. 뭐 현재 상황이라든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질문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진행 사항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리딩 수업 때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19번 태양카드 키워드에 일편단심도 있고 일시적인 사랑도 있는데 점점점 네. 이게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실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이게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왜 일편단심과 일시적인 사랑은 사실 반대의 느낌이잖아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부정의 키워드하고 긍정의 키워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카드들이. 그래서 카드에 따라서 해바라기 사랑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썬카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편단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가 아까 앞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미성숙한 카드예요. 굉장히 해맑고요. 본인밖에 몰라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타고 있죠.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이해되셨죠? 아, 리더님이 빡세게 공부하셔도 열심히 공부돼. 카페 주소는요. 제가 챌린지 끝나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중간에 다른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부에서.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나 제재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29일 날 챌린지 종료된과 동시에 카페 주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밑에 호링씨님 설명해 주셨네요. 들을 때마다 아마 다른 내용 들리실 거예요. 맞아요. 아, 리딩 사관학교. 네, 리딩 사관학교. 리딩 사관학교 들어오시면 빡시게 네, 알려드립니다. 그건 이제 챌린지 끝나고 나서. 태학 부분은 웬만하면 퇴학을 저희가 안 시켜드리려고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네, 퇴학 안 하려고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퇴학을 당하실 뻔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그냥 네, 넘어갔습니다. 네, 그냥 이제 네, 며칠 안 남기도 했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라고 그냥 수료를 시켜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하루라도 리딩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녹화본은요. 제가 지금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 단톡방에 우리 기존에 또 이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별도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채토링에서 들었던 5번까지는 진짜 그죠. 2번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요. 매달 제가 요 재능 기부 수업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달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수업만 반복 중에 그러셔도 돼요. 보면 리딩 하실 때 이거 들었던 건데 쏙쏙 나올 게 그냥 툭툭 나오실 거예요. 금전운에서 물처럼 들어오고 물처럼 나간다는 카드가 있었는데 물처럼이라는 뜻을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혹시 이거 스타 카드인가요? 스타 카드인 것 같은데. 어.
수업, 네. 호랭씨님 혹시 이 카드 어떤 카드였었죠? 호랭씨님 소환. 나 지금 스타. 스타 맞죠? 스타 맞습니다. 네. 네네. 거기에 양쪽에 이렇게 물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네. 결국 들어올 때도 결국 그렇게 들어온다는 건데 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려서 그런가 봐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림 이미지를 보시면요. 안에 물을 연못에 붓고 있고요. 물을 붓고 있습니다. 붓고 있고 바깥에 또 근데 물을 바깥에 또 쏟아 붓고 있어요. 그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흘러 고여 들어오기도 하지만 거의 흘러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에서 이게 물처럼 내가 진짜 내 금전이 안에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온 만큼 또 그만큼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카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토링 맞죠? 네, 몇 번 해보시면은 쏙쏙 이해 더 잘 되실 거예요. 재능 기본 수업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네. 언젠가는 네, 꼭 들어오세요. 언젠가는 사관학교 자격증 받고 꼭 들어오세요. 네. 맞아요. 자꾸 들으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죠? 성격 유형엔 다른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이건 수비학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전에는 한 세 번, 3기 정도까지는 수비학을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렸었거든요. 이번 달은 제가 만약에 혹시 29일 날 카드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이 남으면은 수비학을 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수비학을 빼게 될 거예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더라고요. 강의 교환 자체가 좀 일찍 이게 빨리 끝났어요. 저 땡겨가지고 스토리를. 그래서 수비학을 좀 풀어드렸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별자리여서 이 수비학을 풀어드릴 시간이 제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요거 알려드릴게요. 네, 메이저 카드만으로 하루 운세 보셔도 됩니다. 네, 보셔도 됩니다. 역방향을 보기도 하는데 이건 리더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을 안 봅니다. 그냥 배열법에 있는 자리만 보고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음. 선천수, 후천수라는 게 운명수하고 성격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리더들마다 또 이게 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요거 수비학을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수비학이 시간이 촉박해서 안 될 경우에는 못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명수 정도만 혹시나 할 수 있을지 제가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올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내일은 이제 56장의 작은 흐름을 뜻하는 이제 마이너 카드를 보실 건데요. 저와 같이 오늘 지금 보신 메이저 카드와는 다르게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흐름을 말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빠르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받아보고 그 다음날 리딩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조용하신 거 보니까 궁금한 게 이제 없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재능 기부 수업은요, 한 달에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챌린지를 하든 안 하든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 추후에 이제 카페를 오시게 되면 제가 카페를 통해서도 공지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 달은 지금 카페가 이번
원래 밴드로 운영을 하다가요. 이번 달에 카페를 지금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달은 따로 별도로 카페에 이제 제가 이거 안내를 하진 않았어요. 단톡으로만 안내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카페로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재능 기부 수업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매달 들으시면 좀 좋으실 겁니다. 네. 그죠. 이제 굉장히 호랭씨님께서 그냥 재미있게 수업을 해주셔서 알찬 수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편하게 들었어요. 네. 일단 수업을 들을 때는 좀 편하게 듣는 부분, 그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서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들으셨지 싶습니다.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힘드셨을 건데요. 그래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이너는 잘 몰라서 내일 퇴근하시면서 좀 들어보세요. 계속 이것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새벽에 뵈야 되니까요.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종료.